2번 다음은 세 가지 반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발열 반응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크게 화학 반응을 열의 출입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 반응으로,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 발생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반응에서는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에서 주위로 열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때 주위의 온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 흡열 반응이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자, 흡열 반응은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하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어떤 개가 있을 때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를 하는 반응이고, 주위는 열을 잃었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집니다. 문제를 봤을 때 기역, 화석연료의 연소 반응,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죠. 두 번째, 냉각 팩에서 질산 암모늄의 용해 반응, 대표적인 흡열 반응이죠. 묽은 황산과 수산화칼륨 수용액의 중화 반응, 대표적인 발열 반응입니다. 자, 기역, 가와 다에 나오는 연소와 중화 반응은 발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2번 탄소화합물 가다의 분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는 C 하나에 H가 4개 있는 CH4, 나는 CH3, CH3에 CH2, CH2, OH, 우리는 이것을 에탄올이라고 얘기를 하고 CH4는 메테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다는 CH3의 COOH, 아세트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앞부분에 나오는 중요한 분자들이네요.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역, 가는 액화천연가스 LNG의 주성분이 맞습니다. 니은 다 수용액은 산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세트산은 대표적인 산의 하나로 물에 녹았을 때 CH3COO-와 H+로 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H+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용액은 산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디귿, C 원자수 분의 H 원자수는 나가 가장 크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를 한번 비교해 보면 가는 C 원자 하나에 H가 4개가 있습니다. C는 원자 가 전자수가 4이기 때문에 최대 4개의 화학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C는 최대 4개의 화학결합을 할 수 있는데 가에서 최대 4개의 화학결합을 H와 모두 다 했기 때문에 다른 나다를 계산하지 않아도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될 겁니다. 하지만 계산을 한번 해보면 나는 C2H5OH, C2개에 6개가 있으니까 3이 되겠죠. 다에서는 C 2개에 H가 4개가 있으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가로 갈수록 수소가 C분의 H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젓갈색의 NO2로부터 무색의 N2O4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 이와 관련된 실험입니다. 화학 반응식을 봤더니 화살표가 양쪽 방향으로 되어 있죠. 이런 것을 우리는 가역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역 반응이라는 말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다 라는 뜻이겠죠. 플라스크에 젓갈색의 NO2를 넣고 마개로 막아 놓았더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체의 색이 점점 옅어졌다. 이 말은 NO2가 정반응을 거쳐서 N2O4가 되었다 라는 얘기고, T초 후에 색이 변하지 않고 일정해졌다라는 것은 T초 이후에 화학 평형이 일어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화학 평형이라는 말은 화학 반응에서, 그 중에서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의 속도와 그 다음에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져서 마치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화학 평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역, 반응 시작 후 T초까지의 전체
전체 기체 분자수는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응 시작 후부터 T초까지는 정반응이 우세합니다. 정반응이 우세하다는 말은 두 개의 NO2가 N2O4가 되는 반응이 훨씬 더 잘 일어난다라는 뜻이겠죠. 따라서 두 개의 NO2가 한 개의 N2O4가 되었기 때문에 기체 분자수는 감소해야 됩니다.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T초 이후 T초에서는 화학 평형이 일어났습니다. N2O4의 분자수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화학 평형 이후이기 때문에 N2O4의 분자수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NO2가 결합하여 N2O4가 되는 속도와 N2O4가 분해되어서 이 NO2가 되는 속도가 같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자수에는 변화가 없을 거예요. 화학 평형이기 때문에. 하지만 끊임없이 이 반응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따라서 디귿에서 T초 이후에 정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설명은 틀린 겁니다. 정반응과 역반응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틀린 겁니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 속도가 같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겠죠. 답은 2번이 됩니다.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2주기에 있는 바닥 상태 원자 XY가 있고 전자 배치에 대한 자료입니다.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1개만큼 차이가 나네요. 홀 전자 수가 2개가 다 2입니다.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홀 전자 수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죠. 같은 주기에서 홀 전자 수가 어떤 규칙성을 가지는지를 암기했으면 좋겠습니다. 1쪽부터 시작을 해서 2, 3, 13, 14, 15, 16, 17, 18까지 적었을 때 홀 전자수의 규칙성은 1, 0, 1, 2, 3, 2, 1, 0이라고 적을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문제에서 2, 2를 가지는 탄소와 산소가 XY의 범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비탈,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작은 C가 X가 되겠죠. 그리고 O가 Y가 되겠죠. 그리고 얘를 생각해보면 1s의 전자 2개, 2s의 2개, 2p의 2개가 있어서 하나, 둘, 총 4개의 오비탈. 그 다음에 y는 1s의 2개, 2s의 2개, 2p의 2개, 1개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오비탈이 있습니다. 따라서 n 플러스 1의 관계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전자 바닥 상태 원자 Y의 전자 배치는 1s의 2개, 2s의 2개, 2p의 하나, 둘, 셋, 4개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는 건 4번이네요.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 반지름에 대한 새 학생의 대화입니다. 나트륨 이온의 반지름은 Na 원자 반지름보다 작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트륨은 금속이죠. 자, 금속은 이온이 될 때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Na가 3개의 첫 번째 전자 껍질, 두 번째 전자 껍질,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이온이 될 때 마지막에 있는 전자 껍질이 없어지죠. 그러면서 크기가 더 작아졌죠. 따라서 이온의 반지름은 Na 원자 반지름보다 작아라고 하는 학생 A의 설명은 맞는 설명입니다. 더불어 Na가 Na 플러스가 됐을 때 크기가 거의 절반 가까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크기 변화가 아주 크다는 것도 그냥 들어두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학생 B 보겠습니다. 플로리나 이온은 플로린은 원자 번호 9번으로 9개의 양성자를 가지고 있고 2개의 전자 껍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마지막 전자 껍질에 7개의 전자가 들어있어서 1개의 전자를 더 받으면 8개의 전자를 채우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겠죠. 근데 이때 1개의 전자가 더 들어올 때 1개의 전자가 들어올 때 유효 핵전하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끌어당겨야 되는 1개의 전자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유효 핵전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자수가 많죠. 그래서 F보다 F-의 크기는 반지름은 더 큽니다. 또한
전자가 더 추가됨으로 해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들 사이에 전자 반발이 늘어났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F-의 크기가 더 커집니다. 이건 F만의 특징이 아니라 비금속이 전자를 받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죠. 따라서 학생 B가 F-의 반지름이 F의 원자 반지름보다 작다라고 한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학생 C 보겠습니다. 이온 반지름은 Na+가 F-보다 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설명은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학생 C 설명에 관해서 부가 설명을 하자면 Na+와 F-, NA는 원래 전자가 11개였는데 전자 하나를 잃어서 10개의 전자가 됐습니다. F-는 원래는 9개였어요. 근데 한 개의 전자가 늘어나서 10개의 전자가 됐습니다. 이 둘은 지금 어떻습니까? 전자의 개수가 똑같죠. 이런 것을 우리는 등전자 이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전자의 개수는 똑같지만 유효 핵전하는 NA가 더 크죠. 똑같은 전자가 있는데 NA의 유효 핵전하가 더 크기 때문에 NA가 전자를 더 효율적으로 잡아당겨서 얘 크기가 더 작고 얘 크기는 더 커지겠죠. NA가 전자를 더 효율적으로 잡아당겨서 얘 크기가 더 작아지겠죠. 따라서 Na+의 크기가 더 커집니다. 더 작아집니다. 자, 학생 C의 설명에 대해서 추가 보충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금방 전에 선생님이 등전자이온이라는 말을 했어요. 등전자이온이라는 말은 전자의 개수가 동일한 이온을 말합니다. 이런 이온들은 주기율표에서 봤을 때 2주기 뒷부분에 있는 비금속에서 3주기 앞부분에 있는 금속까지, 또는 3주기 뒷부분에 있는 비금속에서 4주기 앞부분에 있는 금속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N3-, O2-, F-, 그 다음에 Na+, Mg2+, Al3+가 전자가 10개로 동일하고, 이쪽에 있는 S2-, Cl-, 그 다음에 K+, Ca2+는 전자가 18개로 동일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전자는 똑같은데 반해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전자의 개수는 똑같잖아요. 근데 이때 유효핵전하, 원자 번호와 유효핵전하는 규칙성을 가지죠. 유효핵전하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더 효율적으로 잡아당기니까 이온의 반지름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원자 번호와 이온 반지름이 서로 반대 관계에 놓여 있는 관계가 성립하겠죠. 이런 걸 이용해서 여러분은 더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를 많이 풀 수 있을 거예요.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6번입니다. 자, 6번에서는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고 2주기와 3주기 원소가 주어져 있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설명만 고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 보겠습니다. A, D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라고 했는데 A는 지금 금속이죠. 그 다음에 D는 지금 비금속이죠. 따라서 얘는 이온 금속과 비금속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을 했기 때문에 이온 결합 물질이 맞습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전기 음성도는 여기에 나와 있는 C가 B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하고, 따라서 유효 핵전하도 증가하고, 따라서 유효핵전하가 증가한다는 말은 전자를 잘 끌어당긴다라는 말이니까 전기 음성도 역시 전기 음성도도 더 커지게 되겠죠. 따라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D급 보겠습니다. 비디포라고 얘기를 했어요. B와 그리고 디포에는 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디포가 어떻게 생겼을지는 모르겠지만 B는 하나가 있고 D는 4개가 있으니까 얘네들을 대칭적으로 배치를 했을 때 대략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B와 D 사이의 이 화학결합은 서로 다른 전기 음성도가 다른 원소 사이에 이루어진 공유결합이잖아요. 그럼 서로 다른 두 원자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이 결합은 극성 공유결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극성 공유결합은 B와 B가 결합하거나 D와 D가 결합하는 경우에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극성 공유결합이 있고 답은 5번이 됩니다. 여러분은 조심해야 되겠죠. 이 문제를 틀린 학생들은 극성까지만 문제를 봤기 때문에 틀린 것일 거예요. 공유결합이 극성인지 또는 무극성인지를 물을 때도 있고 분자가 극성인지 무극성인지를 물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공유 결합의 극성과 무극성을 묻는다면 같은 원소로 되어 있다라면은 무극성, 다른 원소로 되어 있다라면은 극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분자의 경우에는 분자가 서로 다른 원소와 결합되거나 또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을 경우에 중심 원소에 이럴 경우에 이 물질은 극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로 다른 원소와 결합되어 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C가 H와 결합을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는 중심 원자와 결합한 애들이 H로 전부 다 동일하죠. 그런 무극성입니다. 근데 단 하나라도 다른 원소로 바뀐다면 F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극성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도 얘가 마치 대칭적으로 보여서 얘가 무극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C를 중심으로 했을 때 여기 있는 H는 서로 동일하지만 O는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중심 원자와 결합되어 있는 주변 원소가 한 개라도 다른 게 있다면 걔는 전부 다 극성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런 점을 잘 기억을 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극성, 무극성을 구분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학생이라면 선생님이 제시한 이 두 줄이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서 문제를 풀길 바랍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에서는 2, 3주기 원소 XZ로 이루어진 세 가지 물질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원자 번호는 XY, G 순으로 커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봤더니 첫 번째 XA 플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X는 양이온이니까 금속일 것이고 그리고 Y는 음이온이니까 비금속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Y가 지금 현재 이중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죠? Y는 두 개의 전자를 다른 Y로부터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Y로 가능한 거는 Y는 두 개의 전자를 받았을 때 8개의 전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원래는 6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겠죠. 그 원자 가 전자수가 6개인 16쪽에 산소 아니면 황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이중결합을 가지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산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Y가 산소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A는 YO2-가 되겠네요. 따라서 X는 지금 원자 번호가 가장 크잖아요. 그럼 2 플러스가 돼야 되고 그렇다면 3주기에 있는 Mg 2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X는 Mg가 됩니다. 자, 이 경우에 Y는 아까 전에 O라고 했어요. 이중결합을 하고 있네요. 또 O 이중결합을 하고 있네요. 그럼 Z는 여기에 봤을 때 Z는 여기에 있는 이 전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자예요. 원자 가전자가 4개라는 뜻이 되겠죠. Z는 조건에 맞는 걸 찾아보면 C가 될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A는 2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XZ 중 2주기 원소는 O와 그리고 C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맞겠죠. 원자가 전자수는 Z는 원자가 전자수가 4개였고 Y는 원자가 전자수가 6개니까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상태에 있는 나트륨의 원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트륨은 원자 번호 11번 그리고 3주기에 있는 1족 원소입니다.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를 꽉 채워서 총 10개의 전자를 꽉 채우고 3S에 하나의 전자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3S라서 얘를 3주기, 주양자수 N값은 3, 그리고
그리고 하나의 S 오비탈이 하나의 원자 가전자를 가지기 때문에 1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은 S 오비탈과 P 오비탈이 있습니다. NA는 1s, 2s, 3s의 전자를 가지고 있고 얘는 P 오비탈인데 아령 모양인데 Y축에 있으니까 얘는 PY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에 들어있는 전자의 주 양자수는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에서 에너지 준위는 가가 나보다 더 높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지금 2py죠. p 오비탈은 n2번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얘는 에너지가 더 높은 거는 3s겠네요. 그렇다면 가와 나에 들어있는 전자의 주 양자수 n값, 가는 n값이 3이고 그리고 나는 n값이 2니까 같다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나는 오비탈에 p 오비탈이 꽉 채워져 있죠. 따라서 이 py 오비탈에는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전자 2개가 들어있을 겁니다. 근데 가는 3s1의 전자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한 개의 전자가 있어서 2배라는 설명은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가는 3s 오비탈이었어요. 3s 오비탈의 부양자수는 L 값이 1이 아니라 0이죠. 부양자수 한번 정리해 봅시다. S 오비탈의 부양자수는 0입니다. P 오비탈의 부양자수는 1이었죠. 우리는 S와 P 오비탈을 배우니까 요 정도 기억해 두는 게 좋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이네요. 자, 9번 보겠습니다. 분자 X2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을 나타냈고 XA와 XA 플러스 2의 원자량은 각각 A와 A 플러스 2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옆에 있는 그래프를 봤더니 이런 팁이 있죠. 팁이 있는 것은 정확한 비율을 나타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대 1대 2의 비율로 존재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얘가 분자량이 가장 작은 분자량이 2A인 X2가 되겠네요. 그리고 얘는 분자량이 가장 큰 2A 플러스 4인 X2가 되겠네요. 그리고 문제는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할게. 요런 문제를 풀 때 그래프를 선생님이 한번 바꿔서 보면 얘를 존재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분자량이라고 적을 볼게요. 그럼 가장 작은 분자량 2A였는데 얘가 존재 비율이 1이었어요. 가장 큰 거는 2A 플러스 4였는데 얘의 존재 비율 역시 1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A라고 하는 분자량은 XA와 XA가 만나서 생긴 거잖아요. 근데 얘가 존재할 확률을 선생님이 스몰 x라고 하고 얘가 존재할 확률 역시 당연히 스몰 x니까 이런 분자가 나올 확률은 스몰 x 곱하기 스몰 x니까 x제곱이고 x제곱이 1이라는 말이니까 따라서 x는 1이다 라고 적을 수 있겠죠. 얘 두 번째 무거운 거 가장 무거운 걸 보면 a 플러스 2x와 a 플러스 2x의 조합인데 a 플러스 2x가 존재할 비율을 y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얘도 y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y제곱이 1이 되는 거니까 y는 1이 되겠죠. 따라서 xa와 a 플러스 2x가 존재할 확률은 1대 1입니다. 그럼 중간에 나오는 얘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면 얘가 존재할 확률을 x라고 했죠. 얘가 존재할 확률을 y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자는 x, y 하지만 얘와 얘의 순서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서 2xy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x가 1이고 y가 1이니까 얘가 2가 되겠죠. 따라서 얘의 존재 확률은 이렇게 해서 2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값과 일치하죠. 여기까지 풀어봤을 때 보기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수는 얘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X와 X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위 원소였죠. 똑같은 원소죠. 동위 원소이기 때문에 동위 원수는 원자 번호가 동일하고 따라서 전자수 역시 동일합니다. 기억은 틀렸습니다. 중성자 수는 AA 플러스가 A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크죠. 얼마만큼 큰가요? 이만큼 크죠. 양성자
수는 동일합니다. 그죠? 양성자 수는 동일한데 중성자 수가 달라지니까 결과적으로 이 둘의 합인 질량수도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따라서 얘가 중성자 두 개를 더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X의 평균 원자량을 물어봤습니다. 자, X의 평균 원자량은 실제로 보면은 얘와 얘가 지금 가장 작은 X2와 그다음에 얘가 지금 같이 존재를 하잖아요. 따라서 평균 원자량은 1대1이기 때문에 A가 1만큼 있고 A 플러스 2가 1만큼 있으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2A 플러스 2잖아요. 얘를 평균 2로 나눠주면 A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풀이는 A가 전체 두 개 중에 한 개 비율로 들어있다. 그리고 A 플러스 2가 전체 두 개 중에 한 개 비율로 들어있다. 라고 해도 똑같이 A 플러스 1이 나오겠죠. 평균 원자량은 A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니디니까 4번이 되겠네요. X의 평균 원자량은 A 플러스 1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X2의 평균 분자량을 물어봤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할 건가요? X2의 분자량을 구하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평균 원자량의 2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평균 분자량은 2A 플러스 2가 되겠죠. 10번 문제입니다. NaCl에서 이온 사이의 거리에 따른 에너지를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온 사이의 거리가 먼 지점에서 가까운 지점으로 왔을 때 에너지가 가장 낮아지는 지점이 여기네요. 자,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정전기적 인력이 증가하다가 이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거리가 너무 가까워졌을 때에는 인력보다 반발력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 지점 여기가 그 결합 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에서 힘의 평형을 이루어서 결합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만큼의 에너지를 결합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기역에서 NaCl에서 이온 결합을 형성할 때 이온 사이의 거리는 R이다 라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겠죠. 니은 이온 사이의 거리가 R일 때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온 사이의 거리가 R일 때 에너지가 최저점이고 이때 Na 플러스와 Cl 사이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도 있겠지만 Na 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전자와 Cl 마이너스 사이의 전자 사이의 반발력 그리고 NA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와 그리고 Cl 마이너스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 사이의 반발력이 존재합니다. 근데 인력과 반발력의 합을 봤을 때 저 지점에서 이 에너지가 최소가 된다라는 얘기겠죠. 따라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존재합니다. 다만 이 두 에너지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KCl에서 이온 결합을 형성할 때 이온 사이의 거리는 R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KCl과 NaCl은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금속의 종류가 다르죠. 우리는 NA가 2주기가 아니라 3주기 그리고 K가 4주기인 걸 알 수 있습니다. Cl- 똑같은 크기의 Cl-와 결합하는 Na 플러스보다 K 플러스가 크기가 더 크겠죠. 따라서 둘 사이의 거리는 KCl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겁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